자, 이제 3월 모의고사 총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주요문항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짧게 할 겁니다. 당연히 뭐 해설 강의도 할 건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짧게 어떤 거가 나왔었고, 좀 눈여겨볼 문항 같은 게 있는지를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애들이 어떤 질문할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해야 될 말도 있을 거고 해서 뭐 짧게 좀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뭐 2023년이라 돼 있긴 한데, 이게 그냥 지금 3월이라고 칩시다. 3월이라고 쳤을 때 이제 11월까지 간다. 이제 시작한다. 이 의미를 좀 담기 위해서 좀 이미지를 갖고 와봤고. 자, 어쨌든 총평을 갈게요. 자, 점수대가 지금 보니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대 고점이 지금 학생들 기준으로 91점이 있는 것 같고, 로 시작해가지고 뭐 60점대 이렇게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 60 뭐 후반대라 가지고 사실 뭐 65 이상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바로 한번 해볼게요. 등급 자체는 그렇게 지금 3월 모의고사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그렇게 막 중요한 시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그렇게 막 빡세게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골자인데,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마인드셋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처음에 분명히 이런 질문들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인가요? 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아닙니다. 떨어집니다. 자,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게 수능까지 갔으면 좋겠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될 애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자, 일단 3월 모의고사는 당연히 재학생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6월과 어떤 9월, 그 다음에 자, 6월 달에랑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분명히 떨어지게 되는데, 수능 때는 실제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6월 달에는 반수생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론 일찍 반수를 시작한 분들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6월 달은 어떤 재학생 플러스 N수생 같은 느낌이라면, 9월 달은 반수생까지 들어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수능으로 쭉 가게 될 텐데, 그래서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갑니까? 라고 하는 거는 떨어집니다, 보통.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좌절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너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보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고3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앞으로 내신 시험이 아직 2번이나 남았고, 그다음 내신 시험 2번 끝나면 대충 한 6월 말쯤 될 텐데, 그럼 7월부터 9월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7월, 8월인데, 솔직히 뭐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되게 짧게 느껴집니다. 진짜 여름방학은.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그래도 좀 길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여름방학은 진짜 짧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 기간이, 결국 정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7, 8월과 그 다음에 자 10월이랑 9월, 10월이 있긴 하지만 9월은 뭐 10월이랑 이때는 또 내신 수시 쓰느라 또 바빠요. 그래서 정신이 좀 약간 수능에 좀 포커싱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 차리고 가는 애들은 분명히 오른다는 건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적에 막 연연할 필요 없고, 어쨌든 지금 뭐 바닥에 수능까지 갑니까? 아니, 떨어지는데 근데 너한테 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시 올인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위랑 똑같아요. 이게 3월 성적이 수능까지 갈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올인하지 말고 이제 시작점을 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봐도요. 지금 3월 28일 날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이제 우리가 고3 기준에서, 이거 고3용입니다, 여러분. 고3에서 이제 어떤 게 남아있냐면, 내신 시험이 있죠. 내신 시험이 5월 초에 있을 겁니다. 5월 초랑 그 다음에 뭐 6월 말쯤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일단 봐봐. 5월 초 끝나고 나서 이제 해방감이 들어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바로 6월 4일인가 6월 9일인가 그때 이제 평가원 시험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준비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에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점검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점검 정도 한 거였다. 자, 그 다음 수시 올인할까요? 아니요. 일단 내신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내신에 꼭 집중을 한 다음에 이게 일단 최대한 잘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3 때는. 그죠? 그 다음 분명히 이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떤 한 과목만 잘 본 친구들, 아니면 두 과목 정도 자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한두 과목이 자신 있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전 과목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효율성, 그러니까 이 조바심 갖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꼭 이런 애들이 있어. 뒤에도 약간 얘기를 할 거지만, 뭐 인강을 듣다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개념 강의를 듣는다고 칩시다. 커리를 탔어. 그걸 타가지고 쭉 듣고 있는데, 막상 딱 모의고사를 봤더니, 그러니까 1, 2월에 공부를 했는데 어떤 딱 시험을 딱 보니까 점수대가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나 진짜 어떡하지? 나 이거 수학도 해야 될 것 같고, 국어도 해야 될 것 같고, 영어도 해야 될 것 같고, 탐구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할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차라리.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고3 관련해서 애들한테 어떤 게임 같은 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며칠 전에 그 나랑 같이 게임에서 만났던 친구는 알 거야.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잔상이 나오면 그 게임 잔상 때문에 잘 잠이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게임하는 시간에 잔상 때문에 잠 못 자는 그 시간을 버리고 그 시간대에 공부를 하면서 메꾸세요, 차라리. 알겠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다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조바심을 갖게 되면서 효율성을 따지게 돼요. 그래서 뭔가 다른 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갑자기 시도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귀에 팔랑거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길 꼭 이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라고. 일단 하고 있는 것만 하자. 뒤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건. 알겠죠?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이렇고, 자, 이제 영어 관련입니다. 영어 관련해서 봤을 때, 자, 정답률이 60% 미만인 것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갖고 왔고, 메가스터디 기준입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래. 지금 이 시간이 4시 45분이거든요. 29일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선 딱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볼만한 것들이 있는데, 봐봐. 자, 여기서 보면 문장 삽입 하나, 그 다음에 빈칸, 그리고 순서. 나머지는 뭐 빈칸, 뭐 문장 삽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란 색깔로 표기하는 것들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건데, 그러니까 보통에 이제 빈칸이랑 순서 삽입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순서대로 쭉 간 거 맞죠? 근데 여기 빈칸이 하나 껴있단 말이야. 아니, 듣기가 하나 껴있단 말이야. 이 듣기가 왜 껴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시켜드릴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기된 것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나머지 뭐 빈칸은 쭈르륵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삽입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얘네가 왜 이제 어려웠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듣기 같은 경우에는 12번 문항 틀린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남자랑 여자가 대화를 하는데, 남자가 운전하는 상황 속에서 여자가 어떤 그 운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가는 게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충 내용적으로는 대충 다 이해했는데, 자, 이게 문제입니다. 선지에서 익숙하지 않은 구동사, 이거 한번 표기를 하면서 들으세요, 같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펼쳐놓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익숙하지 않은 구동사, 특히 뭐 take over나 아니면 pull over, 이것 때문에 아마 틀렸을 텐데, 그 다음에 go over, 이런 것들. 됐어요? 이런 것들이 잘 몰라가지고 아마 고민하다가 5번으로 갔을 확률이 높다라고 써놨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보세요. 5번 선지에 아마 after break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휴식 후에 뭐 어쩌고 take over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와있단 말이야. after break. 자, 이거는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내가 운전대를 넘겨받겠다. take over는 넘겨받다잖아요. 오케이? 넘겨받는다는 건데, 그냥 브레이크라는 내용이 들었으니까 잘 모르겠어. 2번이 해석이 안 돼. 그래서 1, 2번 선지 쭉 읽다가 해석 안 돼가지고 다음 듣기 나오니까 일단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5번 찍은 듯한. 실제로도 정답률을 찾아보면 2번이랑 5번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인데 5번은 찍은 애들이 대다수였다고. 그 이유가 딱 이런 것 같아요. 브레이크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서 5번 그냥 딱 써버린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풀 5번은 하나 써보세요. 풀 5는 여러분, 이 길가에 차를 갖고 가다가 어떤 차를 풀 오버 한다고 하는 건 길가에 차를 대는 것을 얘기합니다. 차를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 선지가 아마 저기서 어딘가 그 다음 last area였나요? 그 휴식 공간에서 차를 대놓고서 좀 쉬겠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야. 이거 알았으면 이번을 찍을 수 있었겠지만 이걸 몰랐어도 1, 3, 4, 5번에서 얘네들이 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5번도 그냥 하다가 5번 찍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고민하다가 5번으로 갈 확률이 높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take over는 넘겨봤다. 휴식 이후에 본인이 운전대를 잡겠다는 의미이지 쉬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대를 또 잡는 건 무슨 얘기라는 거야. 됐죠?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자, 독해. 이거 별표입니다. 39번 별표인데, 제가 그 3월 말, 아니다. 2월 말에 저랑 같이 현강 잠깐 했던 친구들은 알 겁니다.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장 삽입에서 어떤 문장 삽입이 이렇게 있는데, 박스 문장에서 어떤 연결사 같은 단서 같은 게 없다고 치면 이거 먼저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날 거야. 이렇게 했던 애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문장 삽입 같은 경우가 이렇게 딱 주어진 다음에 뭐 1, 2, 3, 4, 5번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 연결사로 만약에 however나 아니면 lastly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요약하는 그런 느낌이 되거나 아니면 역접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단서화 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읽은 다음에 단절 구간을 찾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결사가 없는 경우에 그냥 읽고 가세요. 이거 읽어봤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읽고 가지 말고 일단 쭉 읽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단절 구간이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넣어보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단절 지점이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야기를 쭉 읽고 갔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지 했을 때 일단 넣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시사나 대명사 이런 것들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해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특히 얘가 옛날에 보통 보면 문장 삽입 같은 경우가 보통 답이 3번에서 5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꼭 명심해야 돼. 꼭 3번이랑 5번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꼭 넣고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 순서도 보통 A를 거르고 B, C부터 보긴 하지, 나도 그렇게 추천하긴 하지만 A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 자 37번 순서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이겁니다. 자, 소거법이 되지가 않는다. 우리가 보통 동네 학원이든 아니면 인강 강사든 모두가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지시사나, 저도 얘기했지만 뭐 연결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딱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저번 현강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이번에 그 이 37번이 A에서 아마 but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번과 C번이 however로 시작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찍던 다 맞는 말 같아. 딱 박스 문장 읽고 나서 이걸로 내려왔을 때 다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다 맞는 말일 것 같을 땐 반드시 소재의 연결성인데, 전후관계 파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A에서 이렇게 어떤 뭐 박스 문장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A 박스에서 자, 첫 번째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점 찍고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앞과 그 다음에 B 문장의 뒤가 호응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주어진 문장과 이 앞부분이 호응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보라고 했습니다. 그거 바탕으로 제가 해설 강의도 그렇게 찍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와 C 간의 앞뒤 내용 연결, 이 내용 연결, 그러니까 소재가 연결되는가? 이걸 좀 묻는 문제였고, 평가원에서 이게 되게 어렵게 된다고 했었고, 이걸 좀 따라내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빈칸인데, 빈칸 2위에서, 이거 아마 그 내용이었죠. 일본 그 AO, 아오인가요? 뭐 이거 나오고, 뭐 어쩌죠 나오는 그런 얘기였는데, 얘는 시간 두고 다시 연습해볼 만한 문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이게 처음에 저희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주관식으로 쓰라고 했을 텐데 그게 잘 안 써질 거야. 내용이 약간 뭐 초록 색깔 얘기했다가 뭐 파란 색깔 얘기했다가 이거 두 개 섞여 있는 뭐 에오라는 게 있고, 이게 근데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단 말이야. 둥둥 떠다닐 거란 말이야, 머릿속에. 근데 자, 우리가 분명히 그 필자를 꼭 믿자라고 했던 그 부분이 있었을 텐데, 필자는 꼭 신뢰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그 지문 내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특히나 여기 자, not so the Japanese가 그 전문장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빈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걸 다시 보고서 한번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일단 틀렸고 나서 그거에서 답을 안 체크하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야. 답 체크해서 어쩔 수 없지만 딱 보고 나서 이 일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 어떤 A가 만약에 A는 B를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일본인은 B를 안 했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봐봐. 이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봐봐. Not so the Japanese니까, 일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일본인은 B를 안 했다. 오히려 뭐 다른 걸 했다.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선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다시 해설은 같이 할 거예요. 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문항 딱 이렇게 였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자, 듣기 하나 있었고, 여기선 풀 오버란 뜻 알아두자라는 거. 그 다음에 테이크 오버. 그러니까 애매할 때 찍을 때도 안 되는 걸 찍지 말자고요, 이건. 알겠죠? 그 다음에 독해에서는 어떤 그 삽입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근데 얘는 연결서가 없었을 때 읽고 가지 말고 쭉 읽다가 단절 지점 찾는 자, 그 연습을 좀 하자 이겁니다. 그다음에 순서는 마찬가지. 이제 약간 어떤 지시사, 연결사, 뭐 대명사 이런 게 없을 때는 이제 소재끼리 연결되는 걸 보자. 이런 얘기겠고. 자, 독해도 뭐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총평입니다. 그래요. 자, 3월 모의고사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현주진 쌤도 얘기하셨더라고요.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했던 게 허투루 했나 막 이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됐나 뭐 이런 계속 의미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수시할까? 뭐 정시하면 안 되나? 뭐 이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냥 이겁니다. 딱 방학을 점검했다라고만 생각하세요. 내가 방학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낙담해버리면 남아있는 중요 일정 잠깐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릴게. 5월 초에 내신 시험 하나 있죠. 그 다음에 6초에 뭐가 있냐면 여기 써놨습니다. 자, 보면 자, 5월 초에 내신 다시 보면, 왜냐면 5월 초에 내신 있고 6월 초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이렇게 모평 있죠. 이제 평가원이겠지. 그 다음에 7월 초쯤에 내신을 봅니다. 이러면 내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9월 달까지인데,
자, 이 기간 진짜 정시로 올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때 놓치면 9월, 10월 공부 될 것 같아? 안 돼요. 이때는 정시 공부를 다 끝낸 상태에서 약간 파이널 느낌으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감각 끌어올린다. 그 다음에 수능 때 딱 보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때 공부하다가 아직까지 빈칸을 좀 어려워. 아니, 빈칸은 보지 말고 이때는 그냥 뭐 순서 삽입 같은 거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두 문제만 더 맞자. 이런 식으로 그냥 연습을 하는 기간이지 새로운 걸 배우는 기간이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남아있는 중요 일정이 많기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다. 낙담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애초에 재수생이 끼는 시험도 아니었고, 자, 다시 한번 재수생 끼는 시험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 반수하는 친구도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도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국어에서 이번에 수능 특강이 어떤 문학들이 좀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체감상 어쨌든 수능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괴리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의미 부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근데 단 생활 패턴 점검은 꼭 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분명히 이런 친구가 있어. 나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름의 정도라고 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던 거랑 제가 열심히 했던 거랑 1등급 받는 친구가 열심히 했던 거랑 달라요.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끌어올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나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쌤.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를 많이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3등급 미만인 친구들한테는 그래요. 전 과목 관련해서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쇼츠나 아니면 넷플릭스 뭐 등등 있겠죠?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제가 작년 영상에 올렸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름의 정도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시 공부는 결국 이겁니다.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꾸준하기 때문에 손을 놓는 순간 감도 같이 떨어져서 점수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한 번씩 이제 모의고사 올려준다는 거 있잖아요. 이제 올릴 거거든요. 3월 모의고사가 끝났으니까. 이때부터 계속 내신 공부랑 같이 약간 영어는 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제가 한 8개만 할 거예요. 빈칸 4개랑 순서합이 4개. 이렇게만 좀 할 거거든요. 그렇게만 꾸준히 쌓여도 6월달 평가원까지는 충분합니다, 문제가. 알겠죠? 그러니까 꼭 저를 믿으시고 꼭 같이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1, 2번이 이렇고, 자, 3번. 자, 9월 평가원이 수능이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능을 잘 못 본 친구들이 보통 수능을 마지노선으로 달려. 수능 때만 잘 보면 돼. 하지만,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죠? 9월 평가원이 결국 수능인 이유는, 왜냐면, 범위가 같아요. 범위가 수능이랑 동일하단 말이야. 그리고 반수학이랑 재수생도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시험에서 결국 보통 이제 수능 점수로 남아간단 말이야. 3월 모의고사는 수능이 아닐 수 있는데 9월 모의고사는 아마 수능이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범위도 똑같고, 그 다음에 어떤 응시생의 수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심지어 이번에 의대 정원 때문에 뭐 직장인들도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9월 평가원을 목표로 가야 되기 때문에 9월 평가원을 수능처럼 생각하자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그 후 2개월 있죠? 이렇게 내신하고 평가원 준비하고, 그 다음 내신 다시 준비하고, 그 다음 그 후 2개월. 이때가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이 2개월을 대충 보내거나 아니면 나 같으면 이때 아예 핸드폰을 그냥 아예 딴 데다 박아놓고 뭘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이제 그 2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야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다른 인간 강사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이 얘기는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체력 관리 같은 거. 제가 장담하는데, 여름방학쯤 되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여러분 여름방학을 왜 하는지를 다 아셔야 되는데, 이때는 더워가지고 모두가 힘드니까 좀 쉬어가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픽픽 썰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에 봐봐. 에어컨을 내내 틀어도 냉방병 걸릴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잠깐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더 죽겠단 말이야. 근데 그 상태에서 멘탈 잡고 공부까지 해야 돼. 그럼 분명히 체력이 갈립니다. 특히 고3 때는 여름 때 진짜 작년과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밥 먹을 때 점심시간 때 공부한다고 까불지 말고,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 없어. 지금부터는 그럴 필요 없고, 걷기라도 꾸준히 하면서 약간 체력을 좀 늘리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세요. 특히 여자 친구들은 특히나 그러세요. 알겠죠? 여학생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남학생들은 그래도 축구라도 하고 농구라도 하고 하는데, 여자애들은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밥 먹고 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약간 뭐 걷기라도 하세요. 꼭. 알겠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점수대별 마인드셋 이렇게 써있는데, 자, 1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아니면 2등급 상위 정도를 받았다 라고 하면, 자, 일주일마다 올려주는 빈칸과 순서의 문제를 꾸준히 따라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2등급쯤 되면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만함과 오만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좀 버리시길 바라는 게,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대충 뭐 일주일에 한 2질문 정도만 하지 뭐, 아니면 뭐 많아도 한 10질문 정도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처음엔 좀 하다가 안 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일주일마다 올려주는 게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료로 올려준다 이거니까 제가 풀이하는 거를 계속 보면서 약간 이렇게 했었지,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
2등급 하위랑 3등급 상위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뭐 80대 초반 아니면 70대 후반 이런 친구들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런 친구들 아마 이럴 겁니다. 20번에서 24번에서 하나가 나가고 있을 수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선지가 어려서거든.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 근데 선지 구문 이거 내가 봐봐. 이거는 6월 달에도 얘기할 거고 9월 달에 얘기할 거고 아마 수능 때도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킬러 문제가 없어지면서 그 내용, 지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해설지를 봐도 아 그렇구나 라고 한단 말이야. 막 선엄적이니 뭐 이딴 얘기 안 나오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지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선지 해석이 어려워서, 자, 여기 구문독해 확실하게 짚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막혔던 문장 플러스 뭐를 해야 되냐면 어떤 그 선지입니다. 제목 주제에 있는 그런 선지 있죠? 그거를 딱 내용 딱 봤을 때 이게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면 그걸 좀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드릴 건데 이제 거기다 이제 모아둔다 이 개념으로 꼭 알고 있어야 돼. 짚고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다 읽고 내용 알겠는데 해석이 안 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왜냐면 킬러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얘들은 자 2등급 하위에서 2등급 상위까지 가려면 이 어휘 문제랑 요약문이랑 이걸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요약문 같은 경우랑 이 두 개는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특히 요약문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있죠? 그거를 좀 하면서 좀 약간 연습을 해본다. 연습이에요, 연습. 그러니까 꾸준히만 하면 오른다고요. 어휘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 틀리거든요. 근데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하자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메인으로 얘기할 건 이겁니다. 3등급 미만이다. 내가 지금 3등급이 안 나왔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자, 듣기를 틀리면 답이 없답니다. 듣기를 틀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수를 따가는 입장에서 듣기를 틀려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수특 듣기 제가 주 2회 하라고 했죠. 월요일이든 토요일날 이렇게 했고 루틴을 만들어서, 특히 추천하는 건 뭐냐면 주말에 이제 하루는 꼭 하는데 시간대를 1시 반 정도, 1시 20분 넘어서 하세요. 그때가 딱 수능 시간일 테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2회를 하는데 일단 딕테이션 하는 건 해봐야 되나요? 네, 하면 좋습니다. 하세요. 알겠죠? 하고 나서 근데 문제 풀 때 제가 얘기했었죠. 문제지에다가 바로 답 적지 말고 일단 노트에다 한번 푸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번, 두 번 더 푼다. 이 개념을 가세요. 알겠죠? 2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똑같은 걸로. 알겠지? 어차피 들어갈 테니까. 그 다음, 자, 얘네들은 영어에 가까워진다는 게 뭐냐면 지문을 일단 많이 봐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구문독해 많이 해봤자 어차피 문제를 가면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지문 위주로 20번에서 24번 유형과 일단 친해져 주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아까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습관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계속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넷플릭스를 좋아하든 쇼츠를 좋아하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봐봐. 제가 공부를 잘할 때도 1, 2등급 때, 제가 1, 2등급 받았을 때는 그런 걸 안 했었거든요. 근데 밑에 애들은 꼭 이걸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차이를 좀 봐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해. 못하는 애들일수록 더 한다니까. 1차원적 약간 이런 쾌락에 되게 빠진다고. 그런 거를 버려야 됩니다. 꼭. 알겠죠? 자, 그 다음. 일단 한 우브를 파자라는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일단 기출을 적어도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3개년은 일단 다 숙달이 된 상태. 이때가 이제 한 우브를 판단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개념 강의를 들었어. 근데 내가 점수를 탐구로 예를 들게. 내가 개념 강의를 들었는데 딱 막상 시험 딱 보니까 한 30점대야. 그럼 뭔가 잘못됐나? 다른 거 다 개념 강의 다시 들어나 하지 말고 일단 그 개념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떤 개념 몰랐던 걸 채워 넣는 느낌으로 가자고요. 알겠죠? 한음을 파자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뭔가 노선을 틀지 말고 내가 원래 개념 강의 들었고 이제 다 기출문제를 풀 시기였는데 3월 모의고사를 본 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다른 단계로 넘어가자 이거고, 갑자기 다른 커리를 탄다든가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요. 알겠죠? 지금 당장에 막 주변에 막 뭐 인강 막 듣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누가 좋대 하면서 막 팔랑팔랑 거린단 말이야. 그러면 더더욱이 안 돼. 특히 상등급 미만은 내가 봤던 걸 계속해서 몇 번 봐야지만이 약간 1, 2등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럴 때는 했던 것, 기출 3개년까지는 일단 무조건 가자 이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뭐 수학도 뭐 모르겠어. 수학 국어는 잘 모르지만 탐구에서는 확실합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플러스, 이거 된 이유가 뭐냐면 애매할수록 특히 고민만 좀 많더라고요. 내 성적이 좀 애매해. 2등급 정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내 상황이 좀 애매하면 고민만 많아요. 특히 이 점수대가 그렇습니다. 이 점수대가 그래. 3등급 미만 애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나도 몰라요.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습관과 너가 공부하는 습관이 다를 테니까 내가 얘기해주는 건 참고 정도지 너한테 막 지대한 영향 끼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고민만 많으면 그 시간에 공부할 시간을 놓쳐요. 그 생각 꼭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알겠죠?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고민을 할 게 아닙니다.
까지가 제가 준비한 게 다고요. 자, 이제 겨우 시작이다. 이걸 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고3을 겪다 보면은 되게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 있는 시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그렇고 6평 끝나면 아마 애들 다 막 난리 나 있을 겁니다. 남고는 덜 해요. 그래도 에이 망했다 이러면서 약간 그냥 망했노 이러면서 약간 장난치고 만단 말이야. 근데 공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심각합니다. 이 문제 막 우는 애들 있고 내 인생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상담하는 경우 있고 친구 애들한테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공부는 독고다입니다. 혼자 해야 돼. 혼자. 알겠죠? 감정적으로 흔들릴 것도 아닌 게 9월을 좀 망쳤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 힘들 수 있지. 멘탈 다잡는 게 정말 어려울 수 있겠지만 3월 모의고사는 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내가 그냥 방학 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이 정도로는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 제 말 꼭 믿어주세요. 제발.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금 당장에 남아있는 건 내신을 좀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준비를 좀 해보자. 그 다음에 내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까지 달린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할 거고, 네. 다시 뭐 내일 뭐 해설 영상을 다 찍겠지만, 영어는 사실 해설 영상을 어차피 기출문제 풀다 보면 분명히 돌긴 돌지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렇게 했었었지, 맞아. 이렇게 풀면 괜찮겠네?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